우리 자세에 저장되어 있는 부정적 감정에 대해서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저번 시간에 뇌의 학습 과정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대상에 갖고 있는 감정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끊임없이 비교하며 기억을 형성한다고 언급하였는데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느낌을 통제할 수 없듯이 우리 몸은 모든 경험을 특정한 방식으로 저장합니다. 특히나 강렬한 경험들은 우리 뇌가 무시할 수 없기에 어떤 식으로든 흔적을 남기죠. 그런데 강렬한 경험들이 항상 긍정적이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차에 치일 뻔한 경험, 누군가가 앞에서 나에게 화를 내는 경험, 너무 슬퍼 울었던 경험 등과 같이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여 신경물질을 형성하는 데 촉진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뇌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뇌가 기억을 할 때 그것을 뇌에 기억하지 않고 신체에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최근에 밝혀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그러한 부정적 감정이 형성된 기억을 우리는 트라우마라고 부르곤 하는데요. 사실 트라우마는 어떤 스트레스를 겪고 난 후에 그 스트레스가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합니다. 즉, 트라우마는 누적된 스트레스가 부정적 반응을 일으키는 현상으로 볼 수 있죠. 긍정적인 변화도 일종의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무언가 새로운 경험 자체를 스트레스 혹은 자극으로 받아들이니까요. 하지만 부정적 경험과 다른 이유는 그것을 겪고 난 뒤에 일어나는 화학적 반응이 우리 몸에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부정적인 것들을 경험하기 싫다는 반응이 일어나서 그것을 피하려는 데 집중을 쏟기에 부정적인 것들은 더 기억에 남습니다. 반면 긍정적인 것은 그것을 피해야 한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더 경험하고 싶은 욕망이 있을지라도 화학적 반응이 몸에 남아있지 않는 것이죠. 더 자세한 설명은 트라우마가 어떻게 신체에 저장되는지를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트라우마가 신체적으로 저장되는 과정은 7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단계는 고착화가 일어나는 단계로 다시 1단계로 넘어가기 시작하는데 우리 신체가 가지고 있는 디폴트 모드를 형성하게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1단계, 위협 감지. 뇌의 편도체가 활성화되어 안전과 생존 반응을 시작합니다. 투쟁이냐 도피냐를 결정하는 이 편도체는 이것이 비상임을 온몸에 알리기 시작하죠. 화학적 물질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과 즉각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2단계, 신경계 변화. 계속해서 쉬지 않고 무엇을 경계해야 한다고 알리는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됩니다. 우리의 쉬는 것을 담당하는 부교감신경계의 기능은 점차적으로 저하되기 시작하죠. 3단계, 근육 긴장. 신경계의 변화가 지속적일 경우 근육의 긴장이 발생합니다. 그 상황 당시에 반응하고 있는 신체 부위에 그 스트레스 반응을 고착시킵니다. 이는 근막 조직을 변화시켜 그 상태를 유지하려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긴장을 하여 어깨가 움츠려든 것을 편하게 의식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4단계, 뇌기능 변화. 위기 상황이 계속 유지되는 것을 견디지 못한 뇌가 포기를 선언하기 시작합니다. 편도체는 계속 과활성화되고 우리의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가 제 기능을 작동하지 못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판단력도 극도로 흐려지는데 이것은 전두엽의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5단계, 감각 변화. 이런 변화된 뇌의 상태는 자신이 지금 느끼고 있는 신체적 통증이 불편하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게 합니다. 즉, 다른 사람들은 불편에 마땅해야 할 자세가 본인에게는 아무렇지 않게 되는 것이죠. 6단계, 면역기능 저하. 이 자세가 아무렇지 않으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몸 안에서는 스트레스 반응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몸속에서는 면역 기능이 저하되고 염증 반응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제일 큰 문제는 당사자는 왜 그런지 알 수가 없다는 점이에요. 7단계,
호르몬 시스템 변화. 결국 계속 분비되는 그 호르몬을 일상적인 호르몬으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즉, 스트레스 상태가 디폴트 모드가 되는 것이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오는 코르티솔의 분비 패턴이 달라지는데, 이는 다른 호르몬의 내분비 시스템에도 고스란히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형성된 몸은 그 전과는 완전히 다른 체계가 형성되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다른 스트레스를 받고 고착화되기 시작하면 그 스트레스 위에 다른 스트레스가 얹어지는 현상이 일어나서 몸이 점차적으로 균형을 잃기 시작합니다. 트라우마가 신체에 저장되는 방법을 알고 나면 자신의 신체를 지켜보는 것으로 자신에게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물론 어떠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런 신체적 변화가 일어났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트라우마를 의심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 증상들은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동시에 현대인이라면 세계 이상의 증상을 갖고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트라우마의 영향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채로 일상을 살아왔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이런 트라우마에 대한 해소를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방법들의 공통점은 우리가 외부로 표출하고 있는 이러한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반응들을 공통적으로 인식해야 된다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습니다. 이전에 살펴본 뇌의 학습 메커니즘처럼 우리 기억이 형성되는 그 감정을 재구성하는 것만이 이미 형성된 기억을 바꿀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지금 현재 인식되는 자신의 기억을 끄집어내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 재학습시켜서 트라우마를 해소시키는 것이 기본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한 원리를 기반으로 많은 기법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제가 직접 한 달 이상 경험한 방법들로는 요가, TRE, 소마틱 경험, 호흡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TRE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까 해요. TRE는 Tension and Trauma Release Exercise의 약자로 긴장 및 트라우마 해소 운동이라 불립니다. 이는 우리 몸에 저장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를 몸이 일으키는 진동을 통해서 해소하는 독특한 방법입니다. 이 기법은 데이비드 버셀리 박사가 개발하였고 특히 전쟁이나 자연재해 같은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버셀리 박사는 위험 상황에서 사람들이 보이는 자연스러운 떨림 반응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합니다. TRE의 핵심은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떨림 반응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떨림은 스트레스나 위험 상황에서 우리 몸이 보이는 본능적 반응인데 TRE는 이를 의도적으로 유도해서 깊숙이 저장된 자신 몸속의 긴장을 풀어냅니다. 이 방법의 최고 장점 중 하나는 간단하고 안전하다는 점이에요. 전문가의 지도 아래 몇 번의 실습만으로도 혼자서 할 수 있게 되며 즉각적인 이완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실천하면 트라우마가 해소되어서 만성 스트레스나 불안, 우울 같은 증상도 완화될 수 있습니다. TRE는 크게 세 단계로 구성이 되는데요. 첫 번째, 근육에 피로를 주는 간단한 준비 운동을 하고 두 번째, 특정 자세를 통해서 몸의 떨림을 유도하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충분한 휴식을 통해서 이완 상태를 유지하는데 이 이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 또한 TRE를 틈틈이 실천하며 제 몸의 긴장을 해소하고 있는데요. 다른 방법들보다 즉각적인 효과가 있다고 느낀 적이 있는데 그 이유를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트라우마 역시 일종의 기억입니다. 이 기억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변화시키는 것은 항상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그 기억을 다른 기억으로 대체하는 것. 두 번째, 그 기억과 연결된 신경체계를 재구성하는 방법. 첫 번째 방법은 불안을 느꼈던 장소나 환경에서 안정을 경험함으로써 기억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두 번째 방법은 우리 몸의 신경계를 자극해서 일종의 리셋을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리셋은 완전한 초기화가 아니라 그 기억과의 연결고리를 약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추 패턴 생성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 신경계에서 리듬적이고 반복적인 동작을 생성하는 신경회로를 일컫는데요. TRE의 떨림은 억제되어 있던 이 중추 패턴을 다시 활성화함으로써
몸이 자연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상태로 돌아가도록 돕습니다. 즉, 트라우마로 형성되어 있는 패턴을 약화시키고 원래의 중추 패턴을 회복하도록 돕는 것이죠. TRE의 핵심 원리 중 하나를 뽑으라면 저는 외부의 자극 없이 몸 내부의 자연스러운 메커니즘을 활용한다는 것인데요. 이는 우리 몸 내부에서 일어나는 부분적인 진동이 전체 회복을 위해 작용할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을 해요. 즉, 몸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은 자신의 몸이 제일 잘 안다는 것이 핵심이죠. 제 영상을 조금 시청하신 분들은 뭔가 익숙하게 들리실 것 같은데, 자율신경계 개선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바이오 네임 레소넌스 테라피 또한 성대로 우리 미주신경이 알아서 회복할 수도 돕는다고 했었죠. 비슷한 원리를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저는 우리 몸이 가진 놀라운 지능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았는데요. 전에는 제 몸을 제가 통제해야 할 대상으로 여겼지만 TRE를 경험한 후에는 이러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죠. 우리의 몸은 스스로 치유하고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몸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 TRE에 대한 비포와 애프터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지 궁금하시지 않나요? BNRT에서도 사용하는 이 기계로 정확하진 않아도 변화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테스트하는 방식은 간단합니다. 측정하는 기계로 비포와 애프터를 찍고 그 내용을 비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계에 대한 신빙성이 있어야 이것이 믿음이 가겠죠?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네임 레소넌스 테라피에서 사용하는 이 기계는 에너지 스캐너라고 불립니다. 에너지라고 하면 영적인 것을 떠올릴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정기적 신체 에너지를 측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작동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두 손을 기계 위에 올려놓으면 건강에 무해한 미세한 전류를 흘려보내서 정기적 신호를 가져오는 바이오 피드백 기계입니다. 두 손을 특정하는 이유는 동양의학적 관점에서 두 손 안에서 모든 장기의 상태를 알아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즉, 두 손 안에 있는 주파수를 활용해서 우리 장기 상태를 보는 것이죠. 그 결과를 그저 다양한 색깔과 모양으로 보여주는 것 뿐이죠. BNRT 한국 대표이신 안동현 소장님께서는 뇌파 분석기, 심박 변이도 측정기 같은 다른 지표들과 교차 분석을 진행하셨고, 저 또한 그 결과를 제 눈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양쪽의 균형과 색깔은 몸의 전반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측정 결과는 그 순간의 스냅샷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색깔은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균형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몸 안 내부 상태의 균형 혹은 뇌파의 균형을 말해주는 간접 지표이기 때문이죠. TRE 전에 제 측정 결과를 보면 좌우 균형은 맞아 있었습니다. 측정은 항상 같은 자리에서 3번 정도 하고 마지막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TRE 전에 마지막 측정 기록을 보면 점수가 76점입니다. 옆에 오행 활성도 그래프도 있는데 이 그래프들은 장기들을 5가지 기준으로 그룹 지어서 전반적인 상태를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 경우 소와 금이 제일 낮은데 이는 비장, 위장, 폐, 대장 같은 기능이 약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TRE를 준비운동 포함해서 30분 정도 떨고 난 후의 결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점수가 97점으로 올랐고 모든 장기가 활성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결과만으로 TRE가 무조건 좋다고 말하는 것이 이 영상의 목표가 아니에요. 이것은 제 개인에게만 해당될 수 있고 사실 에너지가 높아지는 방법은 다양해요. 근력 운동, 걷기, 요가 등 모두 어느 정도 장기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TRE의 장점은 특별한 장소나 방법이 필요 없는 자가적 운동법이라는 점입니다. 준비 운동 외에는 제가 무언가를 일부러 한 적이 없어요. 다른 운동법들은 사실 잘못된 자세로 인한 부상 위험이 있지만 TRE는 그런 면에서 안전합니다. 트라우마, 즉 스트레스를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TRE가 적합하다고 볼 수 있죠. 물론 BNRT는
자신의 목소리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욱 최적이죠. 하하하. 오늘은 트라우마 혹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어떻게 몸 안에 저장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풀어내는 방법 중 하나인 TRE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TRE의 단점 중 하나는 사람들이 그 효과를 눈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었었어요. 하지만 이번 영상을 통해서 TRE의 효과를 조금이나마 보여드릴 수 있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기쁩니다. 렌시안이라는 채널 명칭은 제가 고안한 프로젝트 이름인데요.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TRE처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시되었던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거죠. 혹시 확인이 필요한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해서 제 생각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담은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